네, 그러면은 여러분 5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평면 평광과 광학 활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평광기라고 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림 3.1번에요. 폴라리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폴라리미터의 이제 그림이 1번 학체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진짜요?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그래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화합물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화합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카이랄 센터일 겁니다. 거울상 이성질체가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이 형태까지 같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폴라리메터라고 하는 평광기가 보여주는 의미가 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먼저 왼쪽에 있는 화합물을 물에다가 녹여서 일정 농도로 용액을 만든 다음에 이 편광기의 시료관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요.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빛을 쬐면 빛이 내부를 비출 수 있도록 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 용액을, 얘를 물에다가 녹인 용액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광원, 빛을 쬐어주는 근원, 빛의 근원, 밝은 전구도 좋고 무슨 다른 색깔 빛도 다 좋은데, 어쨌든 특정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을 갖다가 이 통 속에다 빛을 쪼여줍니다. 쪼여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제 판에다가 얇은 선으로 이렇게 홈을 내 가지고 빛이 그냥 이 통 속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면의 형태로 빛이 들어가도록, 면의 형태로 빛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슬릿이라는 거를 설치해 줍니다. 이거를 이제 평광 프리즘, 폴라로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면 평광, 이렇게 해야 되겠다. 평면 평광.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빛을 평면의 형태로 내보낼 수 있도록 슬릿, 기다란 홈을 딱 파놓고 있는 판을 여기다 준비해둬요. 그러면 이 분자가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어서 왼쪽과 같은 이성질체와 오른쪽과 같은 이성질체가 다 존재하는 녀석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얘로 100% 순수하게 채운 용액 속에서 이 면 형태의 빛을 쪼여주었을 때는 이 빛이 이 시료관을 통과하고 나올 때는 이 빛의 면이 이렇게 누워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쪼여줄 때는 이렇게 이런 각도로, 즉 처음에 빛이 시료관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빛이 입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빛이 나올 적에는 빛이 이렇게 돌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들어갈 때 각도는 여기였는데 나올 때는 이게 알파라고 하는 각도를 이루면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만큼 회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회전이 일어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파 각도만큼, 알파도만큼. 이런 현상은 전문 용어로 편광 회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편광 회절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옵티컬리 액티브한 화합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학 활성이 있는 화합물이다. 그러니까 광학 활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학 활성이 있는 화합물. 편광 회절을 시키는 화합물은 광학 활성이 있는 화합물이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일체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의 거울상 해당되는 요 화합물을 또 다시 100%만 예로만 순수하게 녹인 수용액을 대신 여기다 넣었다. 그랬을 경우는 회절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정확히 반대로 일어납니다. 반대로 똑같은 각도로 해서 정확히 일어납니다. 정말 예의 거울상이 맞다면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처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저희 편광 회절 형태를 우리 한글말로는 우선성,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우선성 편광 회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왼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좌선성 편광 회절이라고 불러요. 뭐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죠. 대신 영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성은 덱스트로 로테이터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좌선성은 레버 로테이토리 로테이토리라고 합니다. 용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화합물을 넣었는데 빛이 절대 회전하지 않고 넣어준 대로 빛을 쪼여준 대로 결과물이 그대로 회전 없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광학 활성이 없는 화합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옵티컬리 인액티브 한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질문처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우선성 화합물이고 얘가 좌선성 화합물이다. 얘를 50%, 얘를 50% 섞어서 만든 혼합 용액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혼합 용액, 혼합물. 얘 50, 얘 50. 좌선성, 우선성인 녀석을 50대 50으로 섞어가지고 여기 시료관에다가 채워놓고 이 실험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좌선성과 우선성의 농도의 비가 똑같이 50대 50으로 배합돼서 만든 용액은 당연히 편광을 회절시키질 않아요. 그러면 이 혼합물을 뭐라 부르냐? 한글로는 라셈 혼합물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라세믹 믹스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믹스처라는 말 자체가 혼합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라세믹이라고 하는 의미는 균등하게 섞여 있는 균등한 성질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라셈 혼합물이 뭐니 이런 얘기가 어디선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오기는 60페이지에 문제 3.5 바로 윗문단에서 나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항상 각 화합물에서 그 광학 편광 회절, 광학 활성 정도를 수치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요. 이 알파라는 각도, 여기 교수가 지금 적어놓은 알파라는 각도 있잖아요. 알파라는 각도가 얼마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적어주는 데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요. 60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간에 고유 회전 강도라고 하는 스페시픽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공식을 봅니다.
스페시픽 로테이션. 이 공식은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데시미터입니다. 단위가 곱하기 C 그램/밀리리터.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 값은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파 요거는 회전 각도입니다. 적어드리겠습니다. 회절 각도. 그 다음에 L은 시료관의 길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C는 시료관 내에 채워져 있는 용액의 농도.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첨자에 들어가는 요 대문자 D는 지금 현재 여기 보여주는 건 중수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중수소를 이용한 광원이란 뜻입니다. 광원. 그러니까 중수소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소듐.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소듐 램프를 이용한 광원이에요. 소듐 전구를 이용해서 빛을 만든 다음에 그 빛을 쪼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듐에서 나오는 빛은 노란색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의 빛을 쪼여줘서 거기서 나오는 빛. 소듐에서 나오는 노란색 빛을 주로 몇 나노미터의 빛을 이용하냐면 589.6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이용합니다. 노란색의 빛이 요 파장의 빛이거든요. 요 빛을 쪼여줘서 회절 각도가 어떻게 해서 튀어나온지를 측정해요. 그래서 물질마다, 그러니까 그 광학 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마다 그 이 회전 각도가 이게 결국에는 이 계산한 값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유, 이 말의 뜻은 고유 광회전도. 난 한글 용어가 더 어려워. 그냥 스페시픽 로테이션이라고 나는 여태까지 해왔는데 지금 책에 있는 그 번역서를 좀 보고 용어를 여러분한테 맞춰서 설명하려니까 더 불편한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전에 여러분께 그려드렸던 탄소에 A, B 점선으로 파고 들어가서 C, 그 다음에 튀어나와서 D, 이런 화합물이 있잖아요. 이런 화합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선성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다. 이런 시료관에다 집어서 테스트를 해봤다면 빛이 오른쪽 회전한다. 그러면 우선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녀석의 아유팩명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체계명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다가 괄호를 쳐가지고 짝대기를 그어서 짝대기를 그어서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좌선성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좌선성은 만약에 왼쪽으로 실험을 했는데 굴러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짝대기 아유팩명으로 이렇게 앞에다 붙여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그렇게 붙여줍니다. 또 우선성일 때 덱스트로 로테이터리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꼭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써주거나 대문자 뒤로 이렇게 써주거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교수님이 대문자 소문자 다 경우가 다 있나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몇 페이지에 이걸 보셨냐면은 저기 58페이지에 문제 3.1번 바로 위에는 L-알라닌 보이시죠? 그게 왜 L-알라닌이냐면은 좌선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미노산 계열들은 대문자로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미노산 계열 말고 다른 기타 화합물들은 소문자로 L 어쩌고저쩌고 아이오필명 이런 식으로 적어서 표현을 합니다. 좌선성 같은 경우에.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저기 그 예제 3.1번 L알라닌 오른쪽에 D 글루코스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교수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 생화학 물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발견된 또는 생명체와 연관이 있는 유기화합물들의 저기 우선성과 자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명칭은 대문자 L과 D로 표시해서 좌선성과 우선성을 나타내더라고요. 나머지 기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유기화합물 같은 거 있어요. 생명과 연관이 없는 뭐 그런 저기 그런 화물에서는 소문자 D와 소문자 L로 보통 표현하는 걸로 교수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공부를 해 두셔야 도움이 된다는 사실. 예제 3.5번과 3.6번은 의외로 위에 있는 요 공식에다 때려 넣어서 적용하는 대입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직접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명확히 나오니까요.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려워한다는 61페이지의 3.3 절대 배열과 RS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절대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Absolute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데 거울상 이성질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온 배열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R폼과 S폼으로 구별해서 두 종류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이제 각각 구별한다는 건데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교수가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교수가 R폼을 어떻게 정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잘 들으세요. 자, 입체 중심 탄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 중심 카이랄 센터가 여기 있어요. A라고 하는 원자, B라고 하는 원자, C라고 하는 원자, D라고 하는 원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방향으로 모두 각기 다른 녀석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광학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혹시 필기하고 계세요? 필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후회가 안 될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2단원에서 EG폼 기억하고 계시죠? EG 이성질체를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알기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 기억하고 계시죠? 예,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 그것대로 먼저 카이랄 센터에 붙어있는 주변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 알기들, 이 치환기들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만약에 우선순위를 매겨봤다면은 A가 우선순위가 1번이고 C가 우선순위가 2번이고 D가 우선순위가 3번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우선순위가 얘가 3번이고 얘가 우선순위가 2번이고 똑같네.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B가 우선순위가 4번이다. 우선순위를 따져봤더니 마치 이지폼에서처럼 알기를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대로 한번 따져봐서 이 카이랄 센터에 붙어있는 4개의 그 알기들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1, 2, 3, 4가 정해졌다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들은 가볍게 자동차의 운전대를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뭔 전 개소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긴 자동차 운전대냐면 지금 교수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딱 자동차 운전대. 자, 자동차 운전대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이 있겠죠.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대 중심과 축 중심과 이렇게 운전대 그 동그란 원과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자동차 운전대로 칩시다.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이 운전대 위에다가 요 분자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올려놓으셔야 되냐면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4번에 해당되는 요 B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요 4번에 해당되는 요 B라고 하는 녀석을 운전대 돌아가는 축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 카이랄 센터 C 있잖아요. 탄소는 요 운전대 중심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우선순위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A, C, D를 배치시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B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A는 여기 위쪽, 그 다음에 C는 이쪽,
D는 이쪽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끝나요. 자, 뭐가 끝나느냐?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가 4번이고 1번, 2번, 3번이죠. 운전대를 따라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거를 R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순간 중요한 내용이었는 결정적인 내용이었는데 교수님 훅 지나갔어요.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제대로 설명 또 해주지 않으면 또 나중에 되게 불평불만이 쌓이니까 운전대를 따라서 1번, 2번, 3번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 그쵸?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서 회전한다. 그러면 이 화합물은 R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R폼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어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또 있냐면은 별거 아닌데 또 이거 하나 바꿨다고 못 맞춘다고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 화합물 C예요. A가 이거고 B가 여기 있고 이번엔 C가 튀어나오고 D가 들어갔어요. 위에 있는 거 똑같은 화합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울상 이성일체 지금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선순위 1번, 얘는 4번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번이고 얘가 2번이네요. 위에 있는 거 이제 C, D의 관계가 그렇죠. 그쵸?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운전대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운전대 요렇게 돼 있고 가운데에 점 있고 요렇게 운전대가 있다고 봤을 때 그쵸? 그러면은 가운데 탄소 그 다음에 여기 B가 여기 운전대 돌아가는 축에 위치하고 있고 요렇게 위치되어 있다고 하고 위쪽으로는 A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가까운 쪽이 이쪽이니까 C,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먼 쪽이 이쪽이니까 D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4번이니까 1번, 2번, 3번 왼쪽으로 돌고 있죠. 자, 왼쪽으로 돌고 있다. 자, 1번, 2번, 3번이 이 운전대를 따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네. 이러면은 이때가 바로 S폼입니다. S폼이에요. 그래서 S폼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다. 딱 요것만 알고 있으면 별로 이제 R폼과 S폼을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절대로. 지금 이걸 신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61페이지 중간에 사람 눈깔 그려놓고서는 ABC로 가면은 시계 방향, 또 ABC 방향으로 가면은 뭐 저기 S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예시로 나와 있는 2클로로 부테인 맨 밑에 화합물 있죠.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따지는 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왜 갑자기 왜 어렵게 지금까지 다 잘 이해가 됐는데 왜 어렵게 느껴지시냐면은 중심탄소가 이거 자꾸 펜을 안 바꿨네. 미안합니다. 중심탄소 C가 이렇게 있는데 A, B, C, D 이렇게 치환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1, 4,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들어다가 운전대 위에다 딱 포개 놓을 생각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운전대를 그려놓고 운전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에 중심탄소 C를 딱 갖다 놓고 이게 4번에 해당되는 A를 여기다 딱 갖다 놓았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고난이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입체적으로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걸로 이렇게 명확히 그릴게요. 예. D는 나와 있는 거니까 이 그림을 왼쪽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폭에서 올려놓아야 되는데 이때 머릿속으로 입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딱 이렇게 올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체 공간적으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쟤를 얹게 되면은, 자, 만약에 여기에 C라는 원소가, C라고 하는 요 1번이 여기 위치한다 그러면 2번은 어디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A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살짝 이렇게 세우면은 여기 모양하고 비슷해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본다면 B가 먼 데 있고 D가 가까운 데 이렇게 오는 식으로 아마 배열이 될 겁니다. 그쵸? 얘를 한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 자체를 좀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 A가 좀 이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C가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돌려서 보면 아마도 이렇게 운전대 위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얘는 S 형태구나. 이렇게 S 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6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투클로로 부테인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적용시켜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클로로부테인은 형태가 입체적으로 그렸을 때 지금 책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요 탄소, 입체 중심 탄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소들을 비교해보면 수소는 원자번호 1번, 염소는 17번, 여기 C는 탄소 6번, 얘도 탄소 6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딱 봐도 원자번호가 가장 큰 녀석 염소가 우선순위 1번이라는 거 알겠고 원자번호가 1번에 해당되는 이 수소가 우선순위 막내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메틸기와 에틸기 중에서 누가 딱 봐도 우선순위가 높아 보이냐? 에틸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고 메틸기가 그 다음 우선순위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운전대 돌리셔야 됩니다. 자, 운전대 돌려야 되는데 운전대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부터 어려운 친구도 있어요. 요령이 있는 친구는 빨리빨리 돌려서 입체 공간적으로 운전대에 얼른 올려놓고 파악을 하는데 습관이 잘 안 됐거나 아직도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중심에 탄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를 미안합니다. 자,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확 지워지네. 자, 탄소가 여기 있고 수소가 여기 있어요. 자, 수소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 4번에 해당되는 수소를 여기다 박아 넣었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1번에 해당되는 녀석을 위에다 놓으세요. 이게 염소를 여기다 딱 올려 놓았을 때 나머지 메틸과 에틸은 위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메틸이 여러분하고 가까운 쪽, 그 다음에 운전대에서 먼 쪽으로 연결된 쪽으로 에틸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상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몇 번? 3번 우선순위, 얘가 몇 번 우선순위? 2번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면은 1번, 2번, 3번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S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얘 이름을 적으면 S, 괄호를 꼭 쳐야 됩니다. 예, 괄호 꼭 쳐야 되고, S 짝대기, 2 짝대기, 클로로, 부테인,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아무런 뜻도 이해 못하실 수 있으니까 뒤에 예제 중에서 교수 한 2개 정도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가장 중요한 거 뒤에 있는 문제 3.7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의 핵심은 그 카이랄 센터에 붙어 있는 그 주변의 네 종류의 알기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두셔야 됩니다. 문제 3.7번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3.8번의 문제 중에 3번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요. 3.9번에 4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그러니까 3.8번에 3번, 3.9번에 4번이 그나마 가장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 3.8번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탄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표시도 여러분 약 올리게 하려고 일부러 양쪽으로 연결된 녀석들은 튀어나왔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연결된 녀석들은 들어갔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연결된 녀석들 모두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이제 빨리 잽싸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순위 따지셔야죠. 자, 원자번호 매겨봅니다. 카이럴 센터인 중심 탄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소, 수소는 원자번호 1번, 탄소는 원자번호 6번, 그 다음에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죠? 7번, 산소는 8번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원자번호에서 결정되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우선순위 4번 이렇게 예측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이것도 운전대에다 올려놓습니다. 자꾸 운전대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자동차 운전대만 볼 때마다 여러분 경기 일으키는 거 아닌가 싶어. 아, 유기화학 이러면서 운전대 놔버리는 거 아니지? 자, 봅시다. 여기 가운데 센터에 탄소 있고, 무조건 교수 알려준 대로 합니다. 운전대 축은 우선순위 4번에 해당되는 수소를 놓고, 윗부분에는 우선순위 1번에 해당되는 NH2를 먼저 딱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머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야지 입체적으로 맞느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OH가 여기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CHS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를 눈치를 채시면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뭐라고 나까 정확히 판단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도록 또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R형 S폼 따지는 게 이제 정복을 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로 또 따지면은 잠깐만요. 아, 교수 말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좀 지우고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실수했구나. 미안해요. 네, NH2가 그 우선순위 1번이 아닌데 내가 왜 이랬지? 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고 다시 할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탄소 참 이거 왜 자꾸 사라지니? 탄소, 수소 4번, 1번이 OH죠. OH. 미안합니다. 자, OH. 자, OH로 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 라인으로 결합해야 될 게 누구로 보이세요? 누구로 보이세요? 저는 CH3로 보입니다. 네, 진짜로요. 그 다음에 얘가 NH2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3번, 얘가 2번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시나요? 이걸 뒤집어서 잘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쪽으로 가지나요? 1번과 4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딱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 때, 정말 NH2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CH3의 위치가 저게 되는지, 된다는 거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 자, 요게 지금 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좀 많이 들여다보고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은 R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R형.
3번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건 아니죠. 한 단계 조금 더 쉬운 4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4번까지 풀어드려야 되겠다. 자, 이게 더 쉽거든요. 왜냐면 그림을 이렇게 이쁘게, 그림을 이쁘게, 요쪽하고 요쪽은 탄소하고 똑같은 평면 위에 있다고 해주고, 제 나머지 요거 두 개만 들어가고 나오고를 이렇게 표시해준. 이렇게 표시해주면 참 착한 거죠. 그러면 생각하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운전대 위에다 올려놓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선순위 잽싸게 빨리 매기겠습니다. 우선순위 1번, 그 다음에 얘가 4번, 얘가 2번, 얘가 3번입니다. 우선순위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빨리빨리 매겨보세요. 자, 이제 운전대 표시해 보겠습니다. 운전대 좀 굵게 표시하자. 운전대. 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중심에 있는 탄소 여기 위치합니다. 4번에 해당되는 수소 이쪽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해당되는 거, 이거 4번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여기 1번이라고 적고요. 1번에 해당되는 거는 CH2OH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참 편하죠. 그냥 여기가 CH3 짝대기, 여기가 어떻게 CH2CH3 금방 이렇게 이쁘게 이 4번을 종이수로 파고 들어가게 그려주니까 이 그림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하니까 회전하는 거는 어느 쪽 회전해? 오른쪽으로 회전하니까 이 녀석도 R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앞에 1번, 2번 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붙어 있는 문제 3.9번의 4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합물의 쐐기 점선 구조를 그리시오. 쐐기 점선은 요런 표시하고 요런 표시로 바꿔서 그리라는 거죠. 그쵸? 자, 이거 그리는 거 봅시다. 먼저 4번에 S 짝대기, 이 문제 푸는 방식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 클로로 헥세인. 그러면은 구조식을 그려봅니다. 구조식 그려보세요. 자, 헥세인이니까 탄소가 6개입니다. 삼각구조식을 표현해서 교수가 그렸어요. 그 다음에 3번 탄소에 클로로가 붙어있대요. 이 말뜻은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탄소에 이쪽에 CH2CH3 에틸기 요 부분이 붙어있다는 뜻이고,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 있는 게 생략되어 있죠. 수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CH2CH3가 연결됐으며 여기에 CL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찌글찌글해 보이니까 조금 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잠깐만 CH2, CH3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선순위 잽싸게 매깁니다. 1번, 4번, 2번, 이쪽이 3번. 이거 뭔 말인지 아시죠? 우선순위. 그러면은 S 형태로 일단 한번 보자고요. S 형태로. 자, 우리 운전대 생각합시다. 운전대 또. 운전대 그릴게. 운전대.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중심탄소 요 녀석을 여기 가운데다가 C를 탁 그리고 1번에 해당되는 이 녀석 여기 위에다가 CL 여기다 둡니다. 2번에 해당되는 녀석 어디다, 이게 S폼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지. 그치?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4번 여기 위치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CH2, CH2 여기 좀 지울게. 공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CH3 때려 넣으시고 여기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연결해서 3번은 염수가 아니라 CH2, CH3, 4번은 누구? 여기 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S 형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R 형태로 그렸다. 미안해요.
맞나요? 맞죠? 맞죠? 아유, 깜짝이야. 씨. 나의 모든 걸 부정할 뻔했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혼란을 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돌아야 S 형태니까, 그쵸?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S니까 맞게 한 겁니다. 아, 순간적으로 당황했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다 지우고 요걸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금 요 그림을 보고 이거를 점선 쐐기 모양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바꾸시면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자,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염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소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쪽이 먼 쪽, 이쪽이 가까운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염소와 탄소와 수소를 같은 평면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 얘를 같은 평면에 올려놓고 있으면 얘는 속으로 들어가고 얘는 바깥으로 나올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입체적인 공간을 따질 줄 아는 능력을 기르셔야 이 부분은 헤쳐나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 그래도 대부분이 다 이공계통 자연계 쪽 공부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입체 공간 능력이 그래도 문과 학생들보다는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헤쳐나가지 못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 3연체 틀을 이루고 있다고는 생각으로 이렇게 맞춰서 그려보시면 돼요. 이거 3연체 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얘기하면 더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운전대 기법으로만 딱 따져가지고, 운전대 모양을 보고, 이제, 얘네 둘하고 중심을 기준으로 같은 평면에 있는 걸로 잡았을 때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를 곰곰이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뒤에 연습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더럽게 많은데 많다고 욕하지 마시고 많을수록 연습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해서 답을 맞춰보셔야 돼요. 숙달만이 연습만이 살기라고 전부터 유기화학은 연습만이 살기라고 몇 번 얘기했죠, 교수가. 그렇게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3.4 피셔 투영도라고 하는 것만 잠깐 보고 설명드릴게요.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맨 밑에 3.4 피셔 투영도 바로 아래쪽에 에밀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분자의 입체 구조를 보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지금 맨 아래쪽에 보면 R 형태의 2클로로부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을 오른쪽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R2클로로부테인을 CH3하고 그러니까 메틸기하고 왼쪽에 붙어 있는 메틸기와 오른쪽에 붙어 있는 에틸기가 종이 위로 튀어나오고 H와 염소 CL이 종이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라고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 그림을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보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아까 전에 문제 위에 3.8번에 3번 있잖아요. 문제 3.8번에 3번을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지금 밑에 있는 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피셔 투영도 아래쪽에 있는 그림하고 위에 문제 3.8번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문제 3.8번에 3번하고 밑에 있는 이 피셔 투영도 내용하고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피셔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여기가 입체 중심 원소를 여기다 두고서 앞으로 십자가 형태로 뭐든지 다 그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은 피셔는 여기에 A 물질, B 물질, C 물질, D 물질 이렇게 치환기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에 입체 중심이 있으면 중심에 입체 중심 원자가 있으면 위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종이 속으로 푹 파고 들어간 거라고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좌우로 가로선 있잖아요. 옆으로 되어 있는 이 선 있잖아요. 이 옆으로 된 선은 바로 종이 위로 튀어나오듯이 결합된 거라고 우리 약속하고 그리자고.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종이 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 파고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튀어나온 거는 가로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연습이 돼야지 저 문제 3.8번에 3번이 이해가 빨리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문제 3.10번에 1번하고 3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2번하고 4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만만해 보이는 3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거. 가만 보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평면이에요. 탄소하고 같은 평면 위에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이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되어 있네요. 수소하고 에틸기는요. 맞죠? 예. 그거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1차적으로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바꾸냐면은 가운데 탄소를 놓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평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CHOH기가 속으로 들어갔다면 CH3도 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요쪽으로는 그러면 누가 튀어나오겠어요? 당연히 수소가 튀어나오고 요쪽으로는 당연히 에틸기가 튀어나오겠죠. 이해가 돼요? 좀 지우고 공간 없으니까 지우고 얘기할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CH2, CH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걸 보고 그대로 옆에다 옮겨 적으면 끝납니다. 피셔트 용도는 가운데 여기 중앙에 탄소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약간 반선각 구조식이에요. 반은. 예, 가운데 있는 게 탄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리고 지우고 또 풀게요. 자, R 짝대기 2 짝대기 브로모 펜테인 됐어요? 자, R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우리 저기 운전대는 그려놓고 시작하자. 운전대.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려놓고 자, 분자식을 똑바로 그려봅시다. 자, 펜테인이라고 하면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두 번째에 브로모가 붙어 있는 그런 녀석이라는 거죠. 교수가 하는 건 되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하면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쓱쓱 쓰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좀 연습해서 기르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빨리 매깁시다. 우선순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1번 R 형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3번 오도록 여기가 4번 오도록 배치하면 되겠죠? 됐죠? 여기가 수소 짝대기 긋고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여기 위에가 1번이니까 BR 그 다음에 여기 3번이 메틸기니까 CH3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프로필기 이쪽이 프로필기잖아요. 그쵸? 프로필기 CH2 CH3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뭘 하면 되겠어? 그치?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뭘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 가운데는 탄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전 가운데는 탄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자,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일단은 얘하고 같은 평면 위에 있죠. 같은 평면에 있는 거를 먼저 종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그리면 됩니다. 위에가 BR,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수소가 있도록.
얘네들이 종이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얘네들은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녀석들이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CH3가 튀어나오고 오른쪽에는 프로필기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리면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예,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신나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렵죠?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기 3.5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교수가 또 이제 진도 나갈 건데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밑에 분자 구조 4개가 막 있고 그려져 있는데 되게 어렵게 보이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분자 구조를 잠깐 보세요. 탄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점선으로 COOH 점선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CH2CH3 그 다음에 여기 H 여기에 CH3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NH2 아미노기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는 수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거는 원래 피셔2 용도 있잖아요. 지금 옆에 왼쪽에 말하는 피셔2 용도. 십자가로 표시하는 걸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보통 왼쪽에 있는 건 절대로 요즘에는 이렇게 거의 안 쓰고 피셔2 용도로 많이 표현을 해요. 황당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가운데는 탄소가 당연히 있는 거고 진짜로 이걸로 특히 생화학에 가서 여기 가서 당, 즉 포도당류 있잖아요. 육탄당 특히 육탄당에 관련해서 생화학에 가서 공부하게 되면 이 피셔2 용도로 당 분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거는 이제 육탄당 직전의 다른 물질인데 이건 당은 아닌데 육탄당을 이렇게 생선뼈다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생선뼈다귀 형태로 막 뭐 붙어 있다고 막 OH기나 H기 막 붙어 있다고 막 이렇게 막 표시를 해갖고 당을 막 나타내는 게 나와요. 생화학에서 당의 종류도 한 30가지 정도가 되는데 표 하나로 뭐 웬만한 생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당들을 표로 구조식을 그려서 나타낼 때 이렇게 피셔2 용도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 줍니다. 그때 배우기 때문에 지금 이 피셔2 용도를 보셔야 돼요. 왜 피셔2 용도를 생각할 때 생선뼈다귀처럼 생선뼈다귀 이렇게 갈비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미는 뭐다? 가로선으로 붙어 있는 녀석들은 종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도록 결합되어 있는 거고 세로선으로 붙어 있는 녀석들은 종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63페이지에 문제 3.10번 진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셔야 이 3단원에서 이 뒷부분 부분 입체 이성질체니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넘어가면 메조화합물이니 기타 요 단원 끝날 때까지의 내용들을 충분히 커버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지난 영상과 요번 영상까지는 진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3단원 뿐만 아니라 4단원이 편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